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면서 충남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대도시 원정 진료마저 어려워진 주민들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고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평소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충남 서북부 주민들은 이마저도 못하게 될 처지인데요.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병원을 이용하려면 천안이나 대전, 수도권 등으로 가야 하는 당진 시민들. 한 신장투석 환자는 강남 대형 병원에 신청한 이식 수술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식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런지 참 시기가 미뤄졌을 때 저는 몸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투석을 안 하면 우리는 일주일 안 하면 그냥 막 부서요 막 땡땡. 천안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검사를 예약한 시민도 초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또 잡고서 또 다시 또 그거 날짜 기다리고 하려면 또 그것도 초조하죠, 마음이. 그래서 좀 이런 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딴 의사 집단 사직 여파가 충남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서울로 정기 진료를 다니는 시민은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그냥 이제 여기서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선생님도 보시는 거예요. 해주세요. 당진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 오시면 좋죠. 집단 사직서 제출엔 충남 전공의들도 동참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95명, 단국대 천안병원 102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 다 80%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 중심 비상진료 체계 가동으로 당장 진료 차질은 없지만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충남도는 비상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5곳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관할 의료기관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고발이나 의사면허 박탈 등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 진료 체계는 앞으로 2-3주 정도가 그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담이 아주 큰데요. 네, 이번엔 의사들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의 대치를 멈추고 우선 국민들의 필수 의료부터 챙기는 양보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우산성 정비와 복원을 위한 1차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양군 문화체육과 김영주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산성이 어떤 곳인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우산성은 백제 때 군사 행정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산성입니다. 성벽둘레는 약 1081m에 이르는 거대 산성으로 백제 사비 시기에 중요한 거점 방위 역할을 한 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 고량부리현이 설치된 치소이기도 합니다. 네, 겨울철 중단됐던 1차 발굴 조사가 19일부터 시작이 됐죠. 발굴 조사의 추진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청양군은 지난 2003년 유적 파악을 위해 우산성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였는데 이때 백제 유물이 확인되면서 처음 조성 시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연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14년에는 유적 정비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굴 조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우산성 보존과 정비의 필요성, 그동안 역사적 학술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우산성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1차 발굴 조사는 지난해 10월 착수했는데요. 겨울철 공사중지 해제에 따라 2월 19일부터 1차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발굴 조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청양군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산성 축조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는 등 최종 복원을 위한 투석을 쌓을 계획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우산성 복원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예산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1차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향후에는 2차 발굴 조사와 학술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승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주무관과 함께 우산성 복원을 위한 1차 발굴 조사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충남도 의원들의 활동비 인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20년 만에 올렸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도의원은 월 200만 원까지, 시군의원은 월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한액이 늘자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주민공청회 등을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의정활동비를 최대 인상액인 2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349만 4천 원의 의정활동비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정활동비가 200만 원으로 오르면 도의원들은 월 549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등 사회적 의존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의정비는 직업으로서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도의회 의정비는 시기와 그리고 세수 확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는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반면 세수 결손인 상황 속 의정활동비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경제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라는 움직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됐습니다. 충남도는 21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인상 폭등을 최종 결정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충남도 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증액된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 군수는 2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단위 광역단체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만 원 기부 건수는 전체 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군이 천연기념물인 황새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황새연구팀과 전문사역사 4명이 예산 황새공원에 상주해 황새의 사육과 연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황새 방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총 115마리의 황새를 방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사된 황새가 번식하는 등 국내에 150여 마리의 황새가 생존해 있습니다. 예산군은 국내에 황새가 1000마리까지 서식할 수 있도록 황새 서식지 습지 조성과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어 교육 기반으로 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우즈베키스탄 유아 일반교육부 장관이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다음 달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도내 다문화 밀집 지역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충남 지역 교사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개발한 한글 교육 자료와 기자재 등을 보급하고 학생 방문 교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4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17억 원이 투입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입니다. 또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군이 공공하수도의 신설과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산군은 약 640억 원을 투입해 신안면과 오가면, 대흥면 등의 오수관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600여 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감소로 인한 정화조 관리 비용 절감, 주거 환경과 수질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나섭니다.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연계 고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당진시는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당진시의 협약은 올해 개정 시행된 연계 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입니다. 청양군이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의 품질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청양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에 납품 중인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비에는 자가 품질과 영양성분 검사 등 제품 관련 각종 시험 분석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푸드플랜 출하 실적이 있는 제품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청양군 농촌산업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